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최근 미군들 사이에서 한국 근무가 최고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복무한 미군들 중 놀랍게도 많은 수가 한국에 정착하고 싶다며 귀화를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브라이언의 사연을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제 이름은 브라이언 밀러입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제 고향은 자연이 아름답고 하늘이 끝없이 펼쳐진 곳이지만 동시에 쉽지 않은 환경이기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자유롭게 뛰어노는 것을 좋아하는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동네 분위기는 점점 변해갔습니다. 밤이면 총소리가 들리는 일이 잦았고 우리 동네에는 갱단 활동이 활발했습니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는 익숙한 배경음악처럼 느껴졌고 부모님께서는 항상 해가 지면 집에 꼭 들어와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의료비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제 동생이 자전거를 타다 팔이 부러졌을 때 병원비가 너무 비싸서 부모님께서는 몇 년 동안 그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학교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공립학교의 시설은 낙후되어 있었고 선생님들은 열심히 가르치셨지만 학생들이 공부에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친구들 중에는 일찍이 학교를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심지어 갱단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저는 자연스럽게 군인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군대는 저에게 안정적인 월급과 의료 혜택을 제공해 주었고 무엇보다도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뉴스에서 접하는 한국은 언제나 북한과의 긴장감 속에 있는 나라였고 미국에서 한국에 대한 정보라고 해봐야 K-팝이나 삼성,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국으로의 근무 명령을 받았습니다. 한국, 거기 위험한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국 근무를 다녀온 몇몇 동료들은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너 한국 가는 거 완전 행운이야. 나도 다시 가고 싶은데 기회가 없어서 너무 아쉬워. 한국에서 살다 보면 다시 돌아가고 싶을걸? 저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좋은 곳이라면 왜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을까요? 하지만 막상 한국 땅을 밟은 순간 저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모든 것이 깔끔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는 빠르고 공항 시설은 첨단 그 자체였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이동하며 창밖을 바라보니 예상과 달리 도시는 현대적이고 세련되었습니다. 부대 근처의 거리는 24시간 편의점이 곳곳에 있었고 밤늦게 혼자 걸어 다녀도 전혀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게 정말 아시아의 한 나라라고? 이제 막 한국 생활을 시작했을 뿐인데 저는 점점 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한국에서의 근무가 생각보다 훨씬 흥미로운 경험이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저는 한식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아는 거라곤 김치 정도였죠. 하지만 몇 번의 식사만으로도 한국 음식이 단순히 맛있는 것을 넘어 하나의 문화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한식당을 갔을 때 가장 놀랐던 것은 반찬이었습니다. 제가 주문한 것은 불고기 정식이었지만 음식을 가져다 주시는 아주머니께서는 작은 접시들로 한 상 가득 차려주셨습니다. 김치, 나물, 감자조림, 콩나물 무침, 잡채 등 다양했습니다. 이거 다 추가 비용이 드는 건가요?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기본으로 나오는 거예요. 더 드시고 싶으면 리필도 해드릴게요.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샐러드 하나만 추가해도 돈을 내야 하고 리필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반찬이 무료 제공되고 다 먹으면 더 가져다 준다니.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맛이 정말 훌륭했습니다. 각 반찬이 다 다른 맛을 가지고 있었고 짜거나 기름지지 않아서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한 달 정도 생활하면서 저는 한국의 배달 문화에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친구와 함께 야식을 주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피자를 생각했지만 친구는 한국 치킨을 추천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치킨을 시키면 무조건 치킨 무피크와 함께 오고 심지어 맥주와도 완벽하게 어울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치킨이 도착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보통 배달 시간이 1시간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많아 기다리는 것이 당연했는데 한국에서는 너무 빠르게 배달이 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배달 직원이 공중을 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무엇보다 치킨의 맛이 놀라웠습니다. 바삭한 튀김옷, 촉촉한 속살, 그리고 달콤하면서도 매콤한 양념까지.
저는 그날 이후로 한국 치킨의 열렬한 팬이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떡볶이, 김밥, 순두부찌개, 감자탕, 삼겹살, 냉면 등 제가 먹어본 한식들은 하나같이 개성이 뚜렷하면서도 맛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는 한국 음식에 빠져들었습니다. 미국에서 단순히 먹는 것이었다면 한국에서는 함께 나누고 즐기는 것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자란 저에게 있어 밤에 혼자 길을 걷는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총기 소유가 자유로운 미국에서는 거리에서 강도를 만나거나 심지어 총격 사건에 휘말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동료들과 함께 이태원에서 저녁을 먹고 숙소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1시였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시간에 길을 걸으면 누군가가 다가와 위협을 가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니 한국 사람들은 저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고 젊은 사람들은 카페에서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가족들은 아이들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고 심지어 혼자 조깅하는 여성들도 보였습니다. 경찰차는 있었지만 사이렌을 울리지도 않았고 다급하게 출동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범죄율이 낮다는 것이겠죠. 또 한 번은 친구가 카페에서 스마트폰을 두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당연히 도난당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친구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한국에서는 도난당할 가능성이 낮아. 그리고 1시간 후 우리가 다시 카페로 돌아갔을 때 스마트폰은 여전히 원래 자리에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발견하고 주인에게 돌려주려고 그대로 놔둔 것이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이 단순히 발전된 나라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신뢰가 존재하는 나라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는 한국에 대해 더욱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어디서든 맛볼 수 있는 다양하고 건강한 음식들, 배달 서비스의 속도와 퀄리티, 늦은 밤에도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거리, 분실물을 잃어버릴 걱정 없는 환경. 이 모든 것들이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보내는 시간이 끝나갈수록 여기서 더 머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단순히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때부터 저는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인생은 더욱 뜻깊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점점 익숙해질 무렵, 저는 예상치 못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편리한 생활 환경과 안전한 거리, 그리고 훌륭한 음식 문화에 감탄하고 있었지만 한 번의 사건을 계기로 한국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한국인 친구들과 함께 유명한 한정식 식당을 방문했습니다. 식당에서 경악을 금치 못할 사건 하나가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한정식은 다양한 반찬과 요리가 한꺼번에 제공되는 한국 전통 식사 방식인데 저는 한국의 반찬 문화에 푹 빠져 있었기 때문에 정말 기대가 컸습니다. 주문을 하자마자 반찬들이 한 상 가득 차려졌고 저는 늘 그렇듯 감탄하며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제가 큰 실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식사할 때 개인 접시에 음식을 덜어 먹는 것이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반찬들을 제 개인 접시에 한꺼번에 담아 먹기 시작했는데 한국인 친구들의 표정이 약간 어색해 보였습니다. 나 뭐 잘못했어? 그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브라이언, 한국에서는 반찬을 각자 덜어 먹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먹는 거야. 개인 접시에 많이 덜어두면 좀 이상하게 볼 수도 있어.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한국의 반찬 문화가 공유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직접 겪어보니 살짝 부끄러웠습니다. 미국에서는 철저히 개인 접시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서 저는 무의식적으로 익숙한 방식대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한국을 좋아한다고 생각했지만 아직 한국 문화에 대해 모르는 게 많구나.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의 식사 예절을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반찬을 함께 나누고 음식을 공유하는 한국의 식사 문화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결제가 신용카드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처음에 이 점이 굉장히 편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여전히 현금을 쓰는 곳이 많고 신용카드 결제도 빠르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또 하나의 작은 문화적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마친 후 계산을 하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보통 한 사람이 계산하고 나중에 더치페이를 하거나 아예 계산을 따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산대에서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Can we split the bill?
그러자 직원은 약간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한 사람이 계산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각자 카드로 나눠 결제하는 문화가 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것이죠. 결국 친구 중 한 명이 대신 계산을 했고 저는 나중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에 한 사람이 결제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문화에 익숙해졌고 자연스럽게 한국 친구들과의 식사에서도 이런 방식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미군 부대에서 훈련을 받다 보면 한국군과 협력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한국군이 굉장히 엄격하고 규율이 강한 조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실제로도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군 장교들과 처음 회의를 할 때 저는 편한 자세로 앉아 있었는데 한국군들은 모두 각 잡힌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또한 계급 문화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을 보고 미국군과의 차이를 확실히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딱딱하고 유연성이 부족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한국군의 체계적인 시스템과 강한 팀워크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을 진행하던 중 한국군이 긴박한 상황에서도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저는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규율이 아니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문화구나. 그 후로 저는 한국군의 강한 조직력을 존중하게 되었고 미국군과 한국군이 협력할 때 더욱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크고 작은 경험들을 통해 저는 한국을 단순히 좋은 나라로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반찬을 함께 나누는 문화는 정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국인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카드 결제 방식도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한국 사회의 특징이었습니다. 엄격한 군대 문화 역시 효율성과 질서를 중시하는 한국 사회의 한 단면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한국에서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를 배우고 이해하고 존중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히 내가 잠시 머무는 나라가 아니라 내가 애정을 갖게 된 나라구나. 한국에서의 근무가 끝나갈 무렵 저는 큰 결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한국에서 더 머무를 방법을 찾을 것인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이곳은 단순한 근무지였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 동안 생활하면서 저는 한국을 단순히 좋은 나라가 아닌 내가 사랑하게 된 나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신기하기만 했던 한국의 음식 문화도 이제는 제 삶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생소했던 김치도 이제는 없으면 허전할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매워서 먹기 힘들었던 떡볶이도 이제는 일부러 찾아 먹게 되었고 그 매운맛이 중독성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삼겹살 구워 먹는 문화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한국 문화 중 하나였습니다. 미국에서는 고기를 구워 먹는 것이 특별한 행사처럼 여겨지지만 한국에서는 친구들과 언제든지 쉽게 즐길 수 있는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국인 친구들이 저를 전통시장으로 데려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구경하는 정도로 생각했는데 시장에서 먹은 음식들은 모두 인생 최고의 경험이었습니다. 즉석에서 튀겨낸 호떡의 달콤한 맛, 커다란 철판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던 김치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순대와 떡볶이.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한국 음식 없이는 못 살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밤이 되면 집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밤이 되면 오히려 더 활기차고 아름다웠습니다. 늦은 밤 한강을 걸으며 불빛이 반짝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는 것이 저에게는 최고의 힐링 시간이 되었습니다. 전통 한옥거리에서 밤 늦게까지 열려있는 카페에서 따뜻한 유자차를 마시는 것도 한국에서만 가능한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자전거를 타고 밤거리를 달리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한강 근처에서 야경을 보며 산책하고 있었는데 중년 부부가 강가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나눠 먹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평온해 보였습니다. 이런 밤이 있는 나라를 어떻게 떠날 수 있을까? 한국에서의 마지막 결정.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점점 한국을 떠나는 것이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을 떠나면 다시 이런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미국에 돌아가면 밤늦게 길거리를 마음 편히 걸을 수 있을까? 한국에서 만난 친구들과 이렇게 자유롭게 만나서 삼겹살을 먹을 수 있을까?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는 한국에서 알게 된 한 친구의 집에서 저녁 식사에 초대받았습니다. 친구의 부모님께서는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직접 만든 반찬과 뜨끈한 된장찌개를 내어주셨습니다. 브라이언, 많이 먹어. 한국에서는 손님이 많이 먹어야 복이 온다고 해. 그날 저는 정칭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단순히 친절함을 넘어서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는 그 따뜻함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친구의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능할까요? 그러자 친구의 어머니께서는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한국에서는 외국인도 얼마든지 환영이야. 내가 한국을 사랑한다면 한국도 너를 사랑해 줄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래, 난 한국에서 계속 살 방법을 찾아야겠어. 한국에서의 새로운 도전. 그 후 저는 한국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국어를 더 열심히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기본적인 회화는 가능했지만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려면 부족한 점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미군 출신들도 많았고 영어 강사나 국제협력 분야에서 일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주권 신청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몇 년 더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의 삶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미국은 제 모국이었지만 이제 한국은 제 두 번째 고향이 되었습니다. 안전한 거리에서 걱정 없이 밤늦게까지 산책할 수 있는 나라, 맛있는 음식과 따뜻한 정이 넘치는 나라, 효율적인 시스템과 친절한 사람들이 있는 나라.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를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이제 저는 미국과 한국 두 나라 모두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선택은 한국에서 살아보기로 한 것이었다. 한국을 사랑하는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한국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 댓글, 그리고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한국 이야기와 감동적인 경험들을 공유해 드릴게요. 미국 한국, 나는 한국을 사랑합니다.